제72화 청해성 성가장의 멸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72화 청해성 성가장의 멸문. 수담일 떠자 사마총관 사마종은 부서져 내리는 햇살에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마죽번일창 금도섭은 육합전성 때문에 큰 심령의 울림과 공포가 엄습하였고 얼굴색이 변하여 흑빛이 되어갔다. 확실하다. 절대 18인인 올해 18촌 중에 사마세가의 가주 천신장 사마강천이 분명하다. 그는 이미 화신경의 중입 비일경을 넘어서 화신경의 후입인 천하경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 초절정 중입 풍화경의 고수 마죽번일창 금도섭의 심령을 웃음 하나로 탈탈 터는 인물은 현 사마가주 외에 없을 것이다. 그 일장에 영혼까지 귀역으로 단숨에 달려가는 강호호사가의 말이 있지 않은가. 금도섭은 자신이 있는 곳이 사지이며 삼도천의 나루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었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서라고 말한 놈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척추를 추리고 붕근착골 하리라. 도드득! 자네, 지금 혹시 일을 가는 것인가? 우리 가주께서는 그러한 품행을 보시면 반드시 가르침을 내릴 걸세. 아닙니다. 제가 어찌 사마가죽의 예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서라고 말한 녀석을 생각하며 그 녀석의 골수까지 파먹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 다른 것은 물을 생각 없고 딱 한 가지만 묻겠네. 대답해주고 바로 저 목책을 치워주었으면 하네. 당연합니다. 야, 비루먹을 녀석아! 오늘 누가 이곳에 목책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라 했느냐? 그것은 분타. 슈퍽 스르르 쿵. 아이쿠야. 마죽번일창 금도섭은 눈을 껌벅이며 물었으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옥탑거웅 타궁이란 녀석은 분타주를 입 밖으로 내려는 것에 바로 출수하여 타궁의 입을 막아버렸다. 타궁이란 녀석은 금도섭의 출수에 아주 모양 빠지게 자빠진 것이다. 금도섭은 자빠져 있는 타궁을 보며 그래, 너는 분타에서 언제나 놀고 먹는 책사의 말을 듣기보다 나의 말을 우선해야 할 것 아니냐? 분타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녀석의 말을 듣기 싫구나. 당장 목책을 치우고 사마가의 어른이 이곳을 지날 수 있도록 조치하거라. 이것이. 타궁? 이 개놈아! 너는 하루에 10끼를 먹는 식충이인데 먹기만 하고 덩치값을 해야 내 오른팔이라고 하지. 병신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꼭 관을 봐야 알겠느냐? 냉큼 일어나 목책을 치우고 분위기 파악하며 대기하라고. 마죽 번일창 금도섭은 전음으로 타궁에게 호통을 쳤고 내 녀석은 오늘 저녁 금식이다. 너는 오늘 일이 너와 내 수급이 잘릴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직시해야. 허허, 이 개망족 놈아. 역시 사파의 출신인가. 금도섭은 경황이 없는 틈에 두서를 가릴 여력이 없었다. 강호 무림에서는 오직 강자존이며 자칫 분위기 파악 못하면 그 즉시로 삼도천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파의 홀이 금도섭은 지금 이 순간을 인생에 있어서 한 10번 미만으로 다가오는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으로 직시하고 있었으니 제길? 모란 돌 옆에 있으면 정 맞는다는 말이 사실이군. 타궁 저 녀석과 일과의 업무를 진행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팩 맞을 것이란 말이야. 저 식충이 타궁 녀석은 본산으로 보내고 다른 녀석을 보내달라고 해야지. 금도섭은 속으로 불평하였고 타궁은 황룡산 분타주의 다그침에 벌떡 일어나 목책을 치우려고 부하들에게 달려갔다. 물론 지금 옥탑거웅 타궁이란 녀석은 혼이 출장 나가려 하였는데
그에게 있어서 하루 식사를 거르라는 것은 죽음의 심판과도 같은 명령이었으니 어디 지금 그가 제정신일 리가 있겠는가. 아무튼 좋아. 이제야 비로소 우리 사마가를 제대로 대접해 주는군. 그런데 이봐, 금도섭. 네, 총관님. 마주권을 찬 금도섭은 뻣뻣했던 여가 지금은 아주 녹아났다. 사마가 총관, 수담일도자, 사마종에게 극한 존칭과 허리까지 조아렸는데 그 모습이 딱 농림맹의 농림 72채 수장의 농림총표파자인 농림왕에게 하는 모습과도 같이 사마총관에게 허리를 깊숙하게 숙였는데 그러지 말라고. 난 자네가 허리를 숙여 나에게 예를 취하는 것보다 그대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어. 내 말인즉 진실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 네, 총관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자네는 정보를 받고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의 명령인가? 나는 이곳 황룡산 분타의 분타주로 세상 두려운 것이 없으니 물음에 답하죠. 그래, 말하게. 저희 농림은 아시지만 사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제종기 마문이라는 무림 문파가 사자를 보내어 우리 농림과 강호 무림을 다스리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이래를 고민하던 농림맹 맹주 농림왕께서 합종연행을 결정하셨소.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장강수로체의 12체주도 우리와 같은 사정일 겁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사파가 연합했다는 것인가? 단일 세력으로 말이야.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종기 마문이라는 조직은 사보다는 마에게 가까운 문파로 알고 있기에. 저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강호 무림에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옥무제가 전쟁을 끝낸 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건만 큰일이군. 강호 무림에 비바람이 불겠어. 안 되겠다. 말을 타고 있었던 사마총관 사마종은 말머리를 돌리려 하였는데 총관, 농림도의 말을 나도 들었으니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좋네. 사마강천의 전음이었다. 때론 절대 무림인들은 청각이 매우 발달하여 집중만 하면 세미한 소리도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지금 금도섭과 총관의 대화를 들었던 사마가주는 말머리를 돌릴 필요 없다는 것을 마차 안에서 넌지시 전음으로 전한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농림도가 백주의 이곳에서 진을 치고 우리를 기다렸다는 것과 사파가 제종기 마문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니 당문에서 파발을 띄어서 무림맹에서 이러한 사안을 알아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군. 우리는 어서 사천 당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사마세가가 이곳 사천 경내에서 엄청난 정보를 얻었다. 지금 제종기 마문이란 세력과 사파의 연합은 단순한 무림 조직의 연합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가 새로 건국된 상황에서 정사마가 합력하여 명나라 홍무제를 알게 모르게 전폭 후원하였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 흘러서 강호 무림의 큰 전란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계기를 사마가는 알게 되었으니 말을 타고 있었던 5명이 있었다. 이들은 청해성의 아름다운 들판을 달렸고 들판의 끝은 벼랑이었으며 그 아래로 설원이 넓게 펼쳐져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들은 결국 설원 들판의 끝에 다다랐다. 이 3사람은 나이 30대의 인물로 한 인물은 생김새가 마치 사자와 같았으며 한 인물은 초절정의 얼굴과 수려한 외모로 관옥과 같은 모습의 백면서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10대 소년이라기에는 외모가 청년으로 나아가는 아이의 모습이었으니 그래,
도지의사 바로 이곳인가? 네, 제독. 바로 이곳입니다. 성가장의 장원 식소를 모두 무자비한 죽음으로 몰았던 범인들이 바로 저기에서 수경하고 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곽도사, 그러면 이들이 혈천교의 인물들인가? 아님 재종기마문인가? 아직 그것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 나머지 세 사람은 침묵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마치 야수성 가득한 사자와도 같은 인물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이에 상반된 관옥과 같은 얼굴에 백면서생과도 같은 인물이지 않은가. 곽도사라면 이자는 바로 청해성 도지의사인 곽부였으며 곽부가 부른 제독이라 하면 친군도의부의 실질적 제독인 유성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머지 세 사람은 소년을 막 벗어나려 하는 아이는 바로 곽부와 닮은 듯하여 사자철문의 문주의 막내둥이 곽철이었으며 나머지 두 사람은 바로 유성문이 오래 기다린 친군도의부의 우부사 이영과 친군도의부 천주 조장 장무량이었다. 휘잉. 설원 들판에 바람이 불어왔으며 하얀색 말을 타고 있었던 성문의 긴 머리칼은 신비롭게 나부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라도 이들 다섯 사람은 누구 하나 움츠러드는 이가 없었다. 바람은 쌓인 눈을 훑고 지났으며 설원의 눈은 비록 내리지 않았지만 마치 눈보라가 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잠시 후 설원의 눈은 차츰차츰 잔잔해졌으며 저기 아래 여러 개의 파워가 보이는데 대략 저들의 수는 얼마나 되나? 곽도사. 네, 저희 측 보고에 의하면 대략 300명 가까이 된다는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영, 천조만 운영하는 것이 낫겠지? 천조만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제독. 아니야. 이번 일은 곽도사가 믿을 수 있는 천호소도 한 개도 함께 움직일 거야. 아, 1000명의 군사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지. 하지만 천호소의 군병은 저기 있는 파오를 둘러쌀 것이고 천조만 막사로 들어가 순애들을 굴복시킨다. 네, 그러면 내일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곽도사와 잘 협력해서 진행하는데 이영도 곽부도 함께 저들을 모두 제압해서 청해성 선영 성주부 관보옥으로 데려오도록 해. 그리고 녀석들이 모두 성가장의 식소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태워 죽였으니 반항하는 녀석들은 모두 즉결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성문의 말에 네 사람은 모두 합창하였다. 그리고 저기 파오 중의 대장군막에서 흘러나오는 기세가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영이나 곽부가 따로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 녀석의 경지가 초절정 후입 3년경이니 말이야. 꼴꺽? 아, 그렇습니까? 곽부였다. 그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몸으로 행동하는 것에 우선이었으며 특히 강호 무림의 고수와 싸움을 결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인물이었다. 당연히 성문의 말을 들으며 그의 두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제독, 당연히 제가 나서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부사 이영은 친군도의부의 무사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온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독도 있을 것이며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탕! 곽부는 자기 가슴을 우스로 힘껏 치며 그러니 제가 저기 있는 대장군막의 애송이를 요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후후. 이영, 어떤가? 곽부에게 양보하겠는가? 하하하하, 제가 양보하지요. 그런데 곽도사, 이 친구야. 그렇게 애꿎은 가슴을 힘껏 내리치면 가슴이 나만하겠는가? 뭐 우부사, 그런 것은 걱정이랑 마시라. 나의 사자철 심기가 폭발할 지경이고 이는 나의 신체는 이미 금강불개와 방불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하하하 하하하. 곽부는 우렁차게 웃었다. 이고, 형님은 이곳 청해성의 도지휘사사의 최고 수장이 아닙니까? 제발 공자님 앞에서 최신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우리 강호는 형님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콩!
이 녀석! 넌 사자철문의 소문주가 누구인지 모르더냐? 감히 이 형님께 그런 좋은 연락 마시라. 나는 여기 계신 제동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란 말이다. 내가 굳이 나의 본심을 속인들 공작해서 속겠느냐? 차라리 본심 그대로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하하. 곽부에게 꿀밤을 맞은 곽철은 머리를 쓱쓱 문지르고 있었다. 후후후후. 철아, 그것은 내 형이 한 말이 맞는구나. 오히려 속과 겉이 다른 친구를 나는 좋아하지 않아. 내가 곽부를 인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겉과 속이 같고 의와 협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구나. 난 이런 진솔한 곽부가 좋구나. 네, 공자님. 곽철은 유성문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곽철은 유성문의 검동으로 하나의 묶검을 들고 다녔는데 물론 이 묶검은 성문의 동문 기병 목로는 아니었으니. 자, 오늘은 이쯤 하고 저기 군용도 확인했으니 다시 선영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오랜만에 맥적 요리를 먹고 싶은데. 꿀꺽! 맥적이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고구려 전통의 요리를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재료를 준비해 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군납으로 준비된 고기와 재료가 선영 창고에 넘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독! 알겠네. 그럼 내가 오늘 특별히 숙수가 되어 자네들에게 고구려의 맥적 요리로 솜씨를 발휘해주지. 감사합니다. 저는 의금부 시절 제독의 맥적 요리를 잊지 못하요. 홀로 돼지고기를 해먹는데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역시 곽부는 먹는 것에 언제나 진심이군. 알겠어. 출발하자고. 이들은 말머리를 돌려서 달려왔던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갔다. 물론 하얀색 5마리 말들이 달리는 것이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